자, 이번에는 정적분 파트에서 역함수가 언급되는 문제를 정리할 겁니다. 좀 역함수와 관련된 정적분, 그 다음에 넓이 구하는 그 두 개의 소재를 다룰까 하는데, 역함수와 관련된 내용은 미분에서도 많이 나왔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쪽 적분 내용은 적분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역함수 개념이 매우 중요하므로 역함수에 대하여 좀 몇 가지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좀 정리하고 역함수와 정적분, 그 다음에 역함수와 관련된 넓이 이쪽 문제를 한번 다뤄볼게요. 자, 역함수에 대해서 잠깐 두 가지를 특히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본래 함수가 y 꼴 fx가 주어져 있을 때 역함수는 두 가지 형태로 다뤄집니다. 첫 번째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엔 역함수들 독립된 역함수로 구했을 때입니다. 즉 독립된 역함수. 자, 기호로 표시하면 역함수 개념을 쓰면 x 이퀄 f 인버스 y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독립된 역함수는 y 이퀄 f 인버스 x 이렇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내용은 똑같지만 이때의 역함수와 이때의 역함수는 다루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자, 일단 역함수 원래 개념은 뭐냐면 이런 거죠. x가 y로 대응되는 게 f라면 역함수는 대응 관계를 거꾸로 하는 겁니다. 거꾸로 이렇게. 그러니까 단순히 역함수 개념만 썼다는 것은 대응 관계만 반대로 했다는 거야. 그래서 요것을 사용하니까 어떻게 해? y가 들어가서 x가 나오는 거니까 y f 인버스 이걸 집어넣었더니 x가 나오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기호를 이렇게 쓰는 거야. 이때 요 기호에서의 중요한 부분은 요때 x는 요 x와 똑같고 요때 y도 이 y가 똑같은 겁니다. 대응 관계만 거꾸로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fx가 x 플러스 1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x 플러스 이렇게. 응? x제곱 할까요? x제곱. 일단 x는 양수에서만 우리가 다룰게요. 그때 원래 함수는 x제곱을 집어넣으면 y가 된다는 거죠. 이 전체가 y가 되는 거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함수값을 계산하면은 f 2를 집어넣으면 4가 나오는 겁니다. 그때 이 두 가지를 다루는 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관계식하고 그래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y 꼴 x제곱은 이렇게 되죠. 양수분해서 2를 집어넣었더니 4가 나오더라. 이렇게 이제 관찰하는 거. 그 계산이죠. 그때 역함수 개념, 즉 x 이퀄 f 인버스 y를 쓰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역함수는 4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 2가 나와. 이런 뜻입니다. 2가. 그 말은 4를 집어넣으면 2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야. 즉 관계식도 그냥 fx 관계식, 그래프도 fx 그래프를 이용해서 대응 관계만 거꾸로 하는 겁니다. 이거 잘 살펴봐요. 그냥 관계식도 그대로 fx 관계식을 이용하고 그래프도 그냥 fx 그래프를 이용해서 역함수를 따로 구하지 않고 대응 관계만 거꾸로 하는 거야. 따라서 이 역함수 개념을 쓴 이 기호에서는 따로 무슨 그래프를 그린다거나 따로 관계식을 구한다거나 이런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대응 관계만 거꾸로 하는 거야. 즉 fx는 x가 들어가서 y가 나오는 거지만 이게 입력 출력이라면 역함수는 y가 들어가서 x가 나오는 거니까 대응 관계만 반대로 하는 거야. 대응 관계만 거꾸로. 근데 독립된 역함수, 얘는 무엇을 의미냐? 이때 x, y를 바꿔서 거꾸로 대응하는 이 대응 관계를 f의 대응 관계하고 이 반대로 대응하는 관계가 전혀 다르니까 이쪽의 관계식을 독립적으로 따로 구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fx가 이렇게 주어졌다면 독립된 역함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저는 f 인버스 x 이퀄 y를 구하려면 x와 y로 바꿔버려야 돼요. 응? 즉
그래프를 보면 여기 x, y인데 xy를 바꿔야 돼. xy를 바꾼다는 건 뭐죠? 그래프로 말하면 y 꼴 x 대칭되죠.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게 y 꼴 f 인버스 x가 되는 거야. 그래서 xy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럴 때 얘를 이제 x로 놓고 얘를 뭘로 놓고 y로 놓고 다시 정리하는 그런 관계식과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러면 관계식을 구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것들은 y 꼴 루트 x가 되겠죠. 그래서 y 꼴 루트 x 그래프라는 완전히 별개 독립된 그래프를 그리고 관계식도 새로 구해버리는 겁니다. 이거 두 개 구별할 수 있겠어요? 매우 중요한 내용이야.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요거와 관련된 접근할 때 뭘 주로 쓸 거냐면 얘보다는 얘를 주로 쓰는 경우가 있고 또 얘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잘 구별하면서 선생님 설명 잘 들어야 돼요. 얘가 필요한 경우, 즉 대응 관계만 거꾸로 하고 뭐 관계식이나 그래프를 따로 그리지 않는 케이스. 이 경우는 역함수를 완전 새로운 함수, 독립된 새로운 함수를 구해서 관계식도 구하고 또는 새로운 그래프를 그리는 케이스. 그 케이스를 잘 구별해서 다음 설명을 듣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역함수의 개념을 잘 살펴봤어요. 자, 이제 역함수와 관련된 이제 적분 소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역함수의 정적분을 하는 케이스가 있고, 본래 함수하고 역함수 두 그래프 사이 넓이를 구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 두 가지 소재인데요. 첫 번째 지금 다룰 거는 역함수의 정적분입니다. 자, 역함수의 정적분은 언제 사용할 거냐? 이거는 역함수를 구하기 어려울 때. 구하기 어려울 때 씁니다. 그때 역함수를 구하기 어려우니까 역함수를 그대로 구해서 정적분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지금 하는 건 뭘 쓰겠어요? 당연히 아까 했던 것 중에. 즉 독립된 역함수를 구하기 어려우니까 아까 했던 fx의 규칙을 그대로 이용하고 대응 관계만 거꾸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정적분을 구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에요. y 꼴 fx의 역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얘를 구하기 어려워. 지금 현재. 이런 상황. 이때 특히 이쪽 적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관건입니다. 자, 지금 하는 것은 역함수를 구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이제 넓이편이라기보다는 앞에서 했던 정적분 계산편입니다. 정적분 계산편 할 때 선생님이 두 가지로 구분했었죠. 두 가지입니다. 성질이나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있고 그래프 특징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처리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건 요 정적분 계산편에서 이제 그래프 특징을 이용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가담고 지금 넓이 하는 게 아니에요. 방향을 잘 잡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프로 특징을 이용하니까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fx가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지금 y 꼴 fx. 얘는 a에서 b까지 적분하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 이거 1번이라고 하면 fx, ft, dt는 여기서는 뭘로 보면 돼? 이거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로 우리가 생각해도 상관없죠? 정적분인 거니까. 그랬더니 여기는 이렇게 미소넓이를 dx, 여기는 fx로 놓은 거니까 실제 적분은 이만큼을 적분할 겁니다. 요게 1번이야. 1번 값이야. 요 값은 2번이라고 할게요. 자, 요거 이제 잘 들어야 돼. 여기서 역함수를 구하기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독립된 역함수를 다루지 않겠습니다. 일부 책은 독립된 역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하는 것도 있는데 교과 내용은 그냥 대응 관계만 거꾸로 해서 이 fx 그래프를 그대로 이용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뜻이 뭐죠?
FA에서부터 GB까지. FA는 여기야. A를 집어넣었을 때 Y값. FB는 여기야. B를 집어넣었을 때 Y값. 그러면 독립된 역함수가 아니라 역함수 개념, 즉 얘는 뭘 써야 되는가? 아까처럼 얘기했던 이걸 써야 돼. 얘는 G, Y, DY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역함수를 구할 필요가 없거든. 대응관계만 거꾸로 하면 되니까. 그러면 DY 적분인 거고 GY는 X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 적분은 어떻게 되냐면 이 똑같은 그래프에서 이렇게 내용을 잡은 거야. 여기 DY, 여기가 X인 거니까 GY. 그죠? 그러니까 따라서 2번 적분은 실제 적분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걸 적분하는 거야. 이게 2번입니다. 그러니까 딱 이와 같은 상황, 이와 같은 상황의 두 개의 합은 뭐냐면 그냥 직사각형의 넓이로서 계산이 가능한 거야. 큰 직사각형에서 작은 직사각형 빼면 돼버리죠. 그러니까 적분을 아주 간단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는 큰 직사각형에서 빼기 조그만 직사각형을 하면 된다는 거야. 큰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가 B이고 세로가 FB이고, 그 다음 작은 직사각형은 가로가 A고 세로가 FA죠.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요쪽 적분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요쪽 적분을 할 거면 어떻게 하면 돼? 요 직사각형의 넓이의 계산과 fx의 정적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죠? 아주 중요합니다. 잘 정리해 놓기 바라요. 그럼 실제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한번 같이 볼까요? 자, fx, 연속함수 fx 역함수가 gx입니다. 그때 몇 개의 좌표를 두 개 줬어요? 그때 fx의 적분과 역함수의 정적분 값을 한번 구해봐, 이런 뜻이에요. 자, 관계식 주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제 처리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쪽 파트는 그래프를 이용한 정적분 계산이라고 했었죠. 자, f0이 0인 거니까 원점 지나고 그래프가 4,8을 지나는 그런 그래프예요. 뭐 이렇게 된다고 이제 상상합시다. fx가. 자, 그럴 때 첫 번째 이제 1번이라고 할게요. 0에 4까지 fx dx인 거니까 어디를 적분하는 거예요? 여기 적분하는 거죠. 자, 여기가 중요해. 얘를 gx dx니까 원래는 y = s 대칭시켜서 역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정적분 값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얘를 아까 얘기했어요. gy, dy 이렇게 처리하면 대응관계만 거꾸로 한 거니까, 즉 역함수를 어떻게 한 거야? y = fx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 대응관계만 거꾸로 해서 x = gy 이렇게 처리한 거니까 아까 얘기했어요. 독립된 역함수를 구할 필요 없이 그냥 fx에서 xy만 바꿔버리면 되는 거야, 입장을. 그런 개념이야. 그러면 gy, dy는 뭐예요? 아주 작은 미수성분을 이렇게 잡은 거니까 dy, 이거는 x, 즉 gy. 이쪽을 접근한 거죠. 요거는 이쪽을 접근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두 개의 정적분의 합은 그냥 직사각형 넓이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가로가 4, 세로가 8, 4, 8, 31. 끝. 이겁니다. 이해가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방금은 fx의 정적분과 역함수의 정적분의 합의 값을 구해봤습니다. 정적분 계산이 크게 들어가지 않고 간단하게 직사각형 넓이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었죠. 자, 어쨌든 fx 정적분보다는 이 역함수의 정적분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요게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공부의 주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역함수의 정적분만을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한번 예제 2번을 통해서 한번 다시 도전해 봅시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한번 해봤나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fx가 이렇게 3차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자, 그때 이제 역함수가 이제 gx일 때 역함수의 정적분 값을 구해야 돼. 자, 그래서 일단 처음에 역함수를 한번 구해 볼게요. 역함수를 구하면 일단 y꼴 x 세제곱 플러스 2에서 xy를 바꿨더니 xy 이렇게 바꿨어요. 따라서 x 이퀄 y의 세제곱 플러스 2가 되고, 따라서 y는 이거 넘기면 x 마이너스 2의 세제곱분이 됩니다. 이렇게 복잡한 함수가 나오죠? 자, 이건 적분할 수 있나요? 수투에서는 적분할 수 없습니다. 자, 또는 이제 만약에 여기서 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뭐 이렇게 줬다고 쳐도 이건 아예 역함수를 구하기 상당히 어렵죠. 이처럼 역함수를 구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역함수를 구해도 적분하기 힘들 때 쓰는 게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역함수의 정적분입니다. 포인트를 항상 상기하면서 문제 접근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 특징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이렇게. 자, fx 그래프를 그렸어요. fx 그래프가 y절편은 2이고 3차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함수의 정적분의 내용을 보려면 이 t 자리에 뭘 집어넣어야 되나요? 아까 했었지만 y 집어넣어야 됩니다. 2에서 10까지 g, y, dy 이렇게 고쳐야 역함수를 독립적으로 구하지 않고 fx 그래프에서 대응관계만 이제 거꾸로 적용해서 이 그래프만 가지고서 이걸 해결할 수 있어요. 이런 사고방식이야. 그랬더니 2하고 10은 누구 범위야? y로 접근하는 거니까 y의 구간입니다. y의 범위예요. 즉 y의 범위가 2에서부터 10까지 우리가 요걸 접근하는 겁니다. 그죠? dy가 이렇게 미소넓이를 이렇게 잡으면 그 dy고 요 길이가 x니까 x 값이 gy죠. 자, 이걸 접근하라는 내용이에요. 접근을 못해? 그때 다시 한번 그래프에서 fx 접근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수선을 내려서 직사각형에서 뭘 빼면 되는 거야? 그렇지? fx의 적분값을 빼면 되는 거야. 자, 따라서 자, 얘는 직사각형 넓이에서 빼기 인테그랄 0에서부터 자, y가 10일 때 x값 찾아볼까요? 자, y가 10일 때 x값 여기다 10을 집어넣으면 x값이 뭐가 나오죠? 2가 나오죠? 2입니다. 자, 따라서 x의 적분은 fx의 적분은 0에서부터 2까지 fx dx를 이용해서 역함수의 정적분을 해결하는 거야.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면 되죠? x 세제곱 플러스 2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다항함수 적분, 즉 fx 적분은 충분히 계산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직사각형 넓이 가로 2, 세로 10, 즉 20 마이너스 요거 적분하면 4분의 1 x 4제곱 플러스 2x 구간은 0에서 2까지 처리하면 되죠? 2 집어넣으면 요거 16이 되니까 약분하면 뭐가 될까요? 4 플러스 요거 뒤집어주면 4 요거는 20 그러니까 20에서 8을 빼면 되겠죠? 결과는 12 이렇게 이 적분값이 12구나 이걸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역함수의 정적분을 살펴봤어요. 다시 한번 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인식합니다. 역함수의 정적분입니다. 정적분, 넓이 구하는 게 아니라 정적분 계산이에요. 역함수의 정적분 계산은 역함수를 구하기 어렵거나 역함수 정적분 계산이 어려울 때 쓰는 겁니다. 그때 fx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fx 적분을 이용해서 역함수의 정적분 값을 구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잘 머리에 잘 잡아두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역함수가 소재가 되는 또 다른 적분 문제 이런 겁니다. y꼴 fx라는 곡선의 그래프와 역함수 즉 두 그래프 사이, 즉 두 곡선 사이 넓이인데 한 개의 곡선은 본래 fx 그래프이고 또 하나는 독립된 역함수, 전혀 다른 별개의 그래프, 즉 역함수 기호를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그래프 사이, 두 곡선 사이 넓이가 소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넓이입니다. 넓이. 아까 방금 했던 것은 역함수의 정적분을 우리가 구하는 문제였고, 방금은 두 그래프, 두 곡선 fx와 전혀 다른 역함수 그래프 사이에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두 곡선 사이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정적분 계산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적분을 어떻게 이용해서 이 두 그래프 사이 넓이를 구할 거냐, 그것을 잠깐 정리할까 해. 자, 포인트는 적극적으로 y= fx를 이용합니다. 왜? 일단 기본적으로는 역함수를 구하기 어려울 때 쓰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y= x를 이용한다는 게 어떤 내용인지 자, 설명하도록 할 테니까 잘 듣도록 해요. 자, 이런 내용이에요. 좌표평면에 우리 fx 그래프가 있어요. fx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칠게요. y= fx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곡선, 독립된 역함수입니다. 아까 역함수의 정적분은 독립된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그냥 fx 그래프에서 대응관계만 거꾸로 해서 우리가 접근했었죠. 이거는 전혀 다른 그래프, 즉 역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러면 실제 두 개의 그래프, 얘하고 얘는 서로 어떤 대칭이죠? 그죠? y= x 대칭이죠. 그런 특징 때문에 이제 y= x를 이용하게 되는데 어떤 스토리인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y= x를 이렇게 그릴게요. 그럼 역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y= x 대칭하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요거는 y= 역함수 f 인버스 x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 두 곡선 사이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그런 문제예요. 그때 특징은 이것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내용이고, 또는 적분하기가, 계산하기가 어렵다, 이런 특징이 있을 때 이것도 사용합니다. 자, 그럼 어쨌든 이거는 이제 정적분이 아니라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아까 했지만 정적분을 잘 이용해야 돼. 어떻게? 이렇게 미소 넓이를 잡아서 dx, 그다음에 y 길이인 거니까 큰 y 값에서 작은 y 값을 빼야 되니까 여기는 f 인버스에서 빼기 fx를 해야 될 거고, 이쪽은 이제 미소 넓이를 이렇게 잡으면 가로가 dx, 세로 길이는 fx에서 f 인버스를 빼가지고 세로 길이를 구해서 적분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어쨌든 그것을 같이 전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설명하려면 넓이는 어떻게 되죠? 인테그랄, 이 교점의 x좌표를 a라 하고 이 끝에 교점의 좌표를 이제 b라고 한다면 a에서 b까지 dx 적분을 할 거고, 여기는 가로고 이건 세로 가야 되니까 크기를 구하면 되죠. fx에서 빼기 f 인버스 x 이렇게 빼서 이제 적분하는 게 이론입니다. 그죠? 물론 이거 두 개 바꿔도 상관없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얘를 적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또는 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어차피 두 그래프가 y= x 대칭되어 있다 보니까 넓이도 잠깐 관찰하면 fx하고 x축 사이의 넓이가 역함수와 y= x, 다시 한번 y= fx와 y= x 사이 넓이 수정합니다. 그 넓이는 역함수 곡선과 y= x 사이 넓이하고 서로 어때요? 같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고쳐도 된다는 거야.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절대값 fx 빼기 x dx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야. 자, 어떻게 미수 넓이를 잡았다는 거야? 다시 한번 이제 그림 그리면 이런 내용이죠. 요렇게만, 여기도 요렇게만. 그럼 가로는 dx 똑같고, 요 세로 길이는 어떻게 해요? 여기는 x에서 fx를 빼야 될 거고, 요 세로 길이도 마찬가지로 가로 길이는 dx니까 세로 길이는 fx에서 x를 빼야 될 거야. 그러니까 전체를 이제 기호로 표시하면 어떻게 돼요? 세로 길이는 fx 곡선의 y값과 y= x의 y값의 차이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x의 식으로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이제 세로 길이로 이제 잡고 이쪽을 이제 가로 길이로 잡아서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곱하기 2 하면 되죠. 곱하기 2.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충분히 어때요? 역함수를 구하지 않아도 충분히 넓이를 구할 수 있죠. 계산도 훨씬 간단해 보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y x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별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y fx 그래프와 역함수 두 곡선 사이 넓이를 구할 때 적극적으로 어떤 넓이를 구한다고? y x와 fx 사이 넓이를 적분을 이용해서 구하고 몇 배 하면 돼? 2배 하면 되는 거야. 자, 적분도 이와 같이 우리가 y x를 이용하지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즉, 적분 계산도 우리가 이용하지만 두 번째 또 하나 이용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넓이 구할 때 앞에 정리했어요. 일단 적분 계산하기 전에 뭘 찾아야 돼요? 그죠? 이런 구간을 찾아야 되죠, 구간. 그때 구간을 찾으려면 결국 뭘 찾아야 돼? 교점을 찾아야 됩니다. 즉, 교점의 문제도 우리가 y x를 적극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교점을 구하려면은 사실은 원래 뭘 풀어야 돼요? fx equal f 인버스 x. 자, 이와 같은 x의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골치 아프단 말이야. 이 자리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 x 집어넣으면 되죠. y x에서. 즉, 이 교점은, 즉, fx와 역함수의 교점이기도 하지만, 어차피 그래프를 대칭 이동하면 반드시 교점은 y x하고도 만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fx하고 역함수의 교점은 fx와 y x의 교점을 구해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교점도 y x를 이용하고 적분 계산도 y x를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할게요. 그럼 이해됐으면 그런 겁니다. 다시 한번. 자, y f 곡선과 역함수 곡선 요 사이의 두 그래프 사이 넓이를 구할 때 y x를 어떻게 이용해? 첫 번째, 먼저 교점 y fx하고 y 역함수 인버스 x와의 교점을 구하는 문제는 y fx하고 y x의 교점을 구해도 된다는 겁니다. 네? 두 번째, 그래프 파악도 마찬가지야. 역함수 그래프를 그릴 필요 없습니다. 즉, 그래프 파악도 y fx와 y x와의 그래프 파악만 하고 적분할 때도 2배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거 생략하고요. 즉, 넓이 계산을 이용한 적분 계산. 계산도 y x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원래 원칙은 전체 구간의 a에서 b까지 이제 교점 a, b 구했다고 치면은 절대값 fx 빼기 f 인버스 x dx이지만 이 자리에다 뭐를 집어넣는다고? 이 자리에다 x를 집어넣어서 적분하고 몇 배 하면 돼? 2배 하면 된다는 거야. 이렇게 잘 정리해주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내용만 정리되어 있으면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하나 도전해 볼까요? 자, 방금 배운 접근 방법을 이용해서 예제 3번 한번 도전해 봅시다. 자, 도전! 잘 되나요? 자, 해볼까요? 자, 3차 함수 fx하고 역함수 gx가 있고요. 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정적분값 계산이 아니고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fx 그래프를 자세히 그릴 필요 없습니다. fx, 앞에 이제 두 곡선 사이 넓이를 구할 때 얘기했지만, 어떤 함수를 정확히 그리는 것보단 두 그래프 사이 관계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일단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대략적인 그래프 상황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fx 그래프를 정확히 그리는 게 아니라 누구? 그죠? y x와 fx 사이 관계를 정확히 그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구해야 돼? 당연히 첫 번째, 이제 교점을 구해야 됩니다. 교점. 교점은 누구와의 교점? fx와 역함수? no. fx와 y x. 그죠? y fx하고 y x의 교점을 구해야 이제 그래프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fx x를 풀어야 되는 거니까 fx에다 3차식을 대입하고 여기는 y x의 x. 그래서 정리했더니 x제곱을 묶으면 x 플러스 1.
따라서 x의 교점은 0과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중근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접할 거고 여기서는 지나갈 겁니다. 그런 그래프를 여기다 이제 그려줄게요. 두 번째 이제 그래프입니다. 자,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려면 대략적 모양을 파악하면 되는데 최고점 개수가 양수인 거니까 대략적 모양은 이런 모양이죠. 자, 이런 모양을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1에서 0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1을 지나는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 그죠? 자, 마이너스 1이 이쯤 됩니다. 마이너스 1을 지나고 0에서 접하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면 돼.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을 지나고 0에서 접하면 돼. 여기 fx입니다. 그렇죠? 그럼 당연히 역함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프가 y = x 대칭이 되니까 이렇게 여기 gx가 될 겁니다. 자, 모양이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이 두 곡선 사이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때 두 곡선 사이 넓이를 구하기 어렵다 하겠습니다. 역함수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반쪽만, 즉 y = fx하고 y = x 사이 넓이를 구해서 두 넓이가 같으니까 그 다음 몇 배 해주면 된다고? 2배. 오케이. 자, 그래서 세 번째 단계 정적분 계산을 합시다. 자, 정적분 계산하려면 넓이는 2 곱하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미수 넓이를 이렇게 잘 잡으면 가로는 dx고 세로는 fx에서 뭘 빼주면 돼? x 빼주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다 p적분 함수에다가 대입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x dx 해주면 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없어지니까 이렇게 이제 계산을 이제 마무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4분의 1 x 4제곱 플러스 3분의 1 x 세제곱 구간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그죠? 이걸 대입해서 계산하면 아마 6분의 1이 나올 겁니다. 내용을 알면 어렵지 않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래프 파악할 때 좀 더 자세히 교점만 구하면 누구와의 교점? fx와 y = x의 교점만 구하면 두 그래프 사이의 그래프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를 생각하면서 잘 복습하기 바랍니다.